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휴대전화 얘기는 본격적으로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박원순 시장은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과 마지막 만남 그리고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그런데 박 시장의 심경을 알만한 내용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랑 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윤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가신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오전 아침에 박 시장이 직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서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고 전 실장에게 얘기를 했고 고 실장이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하게 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을 좀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박 전 시장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한 게 이제 8일날이지 않습니까? 8일날 젠더 특보로부터 오후 3시쯤에 혹시 실수한 게 있으신가요? 라는 이제 보고를 처음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저녁 모임을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이 젠더 특보와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이제 직원 등등 3명이 이 박 전 시장과 외부에서 만나서 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고한석 실장이 이제 이 관사를 방문합니다. 바로 그 관사를 방문해서 바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자 한 게 문제가 됐고 이런 게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한석 실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산에 가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 고한석 실장이 그 뒤로 이제 그 서울시청에 와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사퇴하는 쪽으로 이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다음에 12시부터 이 박 전 시장의 이제 행방을 찾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일단 그 전날 8일날 사실은 이제 젠더 특보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파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그 직원들과 함께 뭔 일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녁에 회의를 했고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면서 박 전 시장이 여러 가지로 밤새 아마 고민을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 상황이 이제 어떤 밝혀지게 될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거기서 아마 사퇴, 우회, 뭐 법률적 대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나온 이야기 보면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 8일과 9일의 상황 자체가 조금씩 이제는 사실관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교수님. 네. 여기 고 전 비서실장과 얘기했던 마지막 통화. 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 3시간 전에 사내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면 이때부터 이미 박 전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지막 선택에서 고심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9일날 오전에 집을 나갈 때부터 뭔가 좀 신경의 변화를 이제 단단히 가지고 집을 나섰던 것 같다. 따님도 이제 짐작할 만한 어떤 심경의 변화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1시 39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서실장과 통화를 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대목이 저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뭐 심각한 이제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 중에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험 같은 건 사실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살아온 여러 인생사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어온 철학과는 너무 위배된 사건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공론화되면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것을 예견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류의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좌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상담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보좌진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말씀인 거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새롭게 알려진 박 시장이
최측근에게 건넨 이 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박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풀 핵심 증거물 박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온 휴대전화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경찰 수사 속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를 풀면 가방 위에 안경이랑 핸드폰이랑 그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경찰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 3개 통신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데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 물건이나 증거물을 수색하고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발부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변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사망이 타살이다. 그럼 범죄와 관계가 있는데 뭐 자연사다 또는 자살로 한다면 범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차라리 이것을 성범죄에 대한 방조법이다 또는 피해를 호소했는데 거기 묵인해서 직무유기다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런 걸로 영장을 신청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뭐 지금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말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 그 신청 범죄 사실을 다른 걸로 해서 신청한다면 아하.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조금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영장을 신청한다면. 그렇습니다. 구자영차장. 근데 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잘 알려진 공용 핸드폰, 휴대전화 말고 네. 이런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어떻게 사인을 좀 알 수 있거나 혹은 이 고소 사실을 미리 언제 알고 있었는지를 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상식적으로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 수사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렇게 통신영장을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하. 왜냐하면 그 피해 그 비서가 전송받은 그 사진을 전송받은 휴대전화가 과연 공용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 휴대전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그 협력사 직원에게 이 그 사진을 전송한 것이 과연 공용 휴대폰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 휴대전화인지를 확인해서 이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 그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다라면 이렇게 쉽게 기각되지는 않았을 텐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통신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질인 과연 이런 성추행 또는 이 사진 전송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통신영장 신청이라면 쉽게 법원도 좀 기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 말씀은 이렇게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의혹이 지금 증폭된 상황에서 네. 수사 자체를 영장 신청도 물론이고 좀 뭐 전사적으로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고소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소인에게 이 사진이나 문자를 전송한 것이 어느 휴대전화인지를 특정을 하고 그 휴대전화를 우선적으로 이 그 영장을 그러니까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경찰이 밝힌 것에 따르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사와 전혀 동떨어진 영장을 청구했다가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가 강력한가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찰은 오늘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까지 꾸려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힘이 좀 잘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풀 핵심 인물 있죠. 임순영 젠더 특보가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 특보께서 이거는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8일 오후 3시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다고 하고 또 9일 오전에 외부로부터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의 외부가 나오는데요. 같은 곳인지 어딘지 젠더 특보 본인의 소식을 접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이걸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순영 젠더 특보 있잖아요. 네. 이현정 의원님.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임순영 특보는 내년 1월까지가 일단 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가 있고, 예. 본인이 어떤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본인이 일단 사표를 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일단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임특보에 대한 어떤 임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일단 대기 발령을 내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임특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원래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또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희망제작소에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인순 의원, 즉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출신인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8일날 오후 3시에 최초로 박원순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당사자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 그날 저녁 회의 때도 참석을 했었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 사항을 전달받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뭐냐면 문제는 젠더 특보 역할이라는 게 성평등이라든 이런 데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박 시장의 특보처럼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말고 박 시장의 어떤 측근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얼그러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검찰 조사 등등을 통해서도 임특보가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했고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했고 과연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한테 입주를 해서 그날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요. 정태현 변호사님. 이 화면 속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실종 전날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오후 3시에 젠더 특보가 박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냐 좀 짚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본 이후에 3시 이후부터 피해자 신원 등 앞으로 경위 파악에 젠더 특보가 나섰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고소장이 제출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그걸 누굴 통해서 알았겠느냐. 근데 이제 그 임특보가 예전에 근무하던 데가 한국성폭력상담소군에 총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했고 희망제약소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니까 혹시 그쪽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데 문제는 그 고소인이 누군지를 그렇게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것이 그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이래야 될 젠더 특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의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특보인지 도대체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서울시 측과 젠더 특보는 이 당일에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 당일에 이 고소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황상 흐름은 정말 몰랐을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지금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하면서 결국은 임특보에게 모든 지금 그 손가락질이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책임을 결국은 임특보에게 몰고 가는 이런 이제 정황 같이 보인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임특보가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일 있느냐, 실수한 것 있으시냐라고 물어본 이제 그 배경은 사실은 뭔가 짐작하는 게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물어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일명이 이미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외주 업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부 그렇게 보도에 따르면 네, 뭔가를 부적절한 거를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젠더 특보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충 뭐 당장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겠지만 피해자한테 못 들었다 손 치더라도 거쳐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짐작을 뭔가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8일에 일어난 일을 알았다 몰랐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이미 임특보라는 사람이 뭔가 좀 불길한 이런 이제 소문 같은 것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8일날 런지시 직접 시장님께 물어본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당일 알았냐 몰랐냐보다 그 애초 그 전부터 네. 임순영 특보가 눈치채고 짐작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자체를 막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임특보가 막기에는 지금 이 분위기가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전개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임순영 특보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에도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 특보와 인연이 깊은 여당의 한 여성 의원이 관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또 다른 가해가 중단되길 거듭 호소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구정 차장.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의 인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소 사실이 이 루트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야당 일각의 주장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젠더 특보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1시간 30분 전에 미리 알고 이 박원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보가 시장에게 별 근거 없이 그렇게 물어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짚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사자에게 이제 확인차 물어봤을 개연성이 크는데 그러면 과연 이 젠더 특보는 누구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겠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고소장 접수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 공적 루트,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임순영 특보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박 시장과 관련된 소문을 들었을까?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그 전직 그 수행비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몇몇 변호사랑 이 고소장을 같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상담과 고소장 제출 사이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얘기가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는데 아직 어디에서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이걸 특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민관협동 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임특보의 어떤 최초 정보 제공자 그렇죠. 이걸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사자가 예. 밝힌다라면 가장 클리어할 텐데 지금 당사자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사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진실보다는 좀 미궁 속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차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심과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특검과 국정조사 야당에선 이렇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혼란을 줄 바에는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특검 같은 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핵심에 있는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해서 특검을 한다는 겁니까?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야당 말대로 특검 국정조사가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같이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교수님 확실한 건 서울시가 민간조사단을 꾸리는데 여기에 주체 중에 하나가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미뤄달라고 했던 여성가족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조사단이 쉽게 꾸려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진상조사단 안에 지금 이제 외부 전문위원으로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의 전화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예. 거절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끌어다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차리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줘야 될 분은
지자체장이십니다. 근데 지금 부재하시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본인의 사건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조사단을 적절히 잘 운영을 해서 사실관계를 뭐 가릴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서 제3의 기구에서 이제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인들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 정도의 사안인지를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일단은 이제 뭐 임특보가 언제 알았느냐, 제가 볼 때는 임특보가 알 경로는 너무나 넓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5월 달부터 밖으로 나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5월 달부터 뭔가 구름처럼 뭉게 소문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고 예. 그런 이제 소문의 끝에 임특보가 있는 것일 뿐 사실은 임특보가 무슨 뭐 경찰을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청와대를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제 남인순 의원까지 거론한다는 건 저는 이건 너무 비약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는 이 임특보와 소위 6층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을까? 아하. 저는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6층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비밀을 유지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면 절대 임특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임수정 젠더 특보는 이걸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보좌진들이 이걸 묵살하려고 했을 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임특보가 참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소위 6층 사람들이 대체 누구고 이분들이 알고 있던 그 정보들이 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게 지금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과연 서울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말씀이죠. 서울시 말고 제3의 단체가 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된다는 이수영 교수님의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젠더 특보 얘기와 그리고 휴대전화 영장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